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삼봉이는 과부 금자의 집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갔다. 어느 날 삼봉이는 금자 앞을 찾아가는데 마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그래, 잘 잤구나. 볕도 좋고 오늘 참 날이 좋구나. 마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마님 댁에 온 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명 분을 일하는 건 잘 아시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품삯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입니다요. 내가 3명분을 일한다고? 그러면요, 틀림없지요. 그럼 내 품삯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그 게으른 2명을 찾아 혼내는 게 먼저 아니겠냐? 네? 무슨 말씀이신지? 농이다, 농. 내 녀석이 일 열심히 하는 건 나도 잘 알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감사합니다요, 마님. 대신 내가 쉬운 문제 하나 낼 터이니 맞춰보거라. 그럼 품삯을 올려주도록 하마. 네, 마님,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삼봉이 내 놈 몸에 있는 건데 길고 넓적하니 생겼고 가에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가운데는 촉촉하니 젖어 있는 게 무엇이더냐? 아, 그게 참말로 마님도 남사스럽게 그걸 제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아무리 그래도 마님 앞에서 아따 겁나게 쑥스럽구먼요. 그건 바로 제 아랫도리에 달린 그 뭐냐, 거시기 아닙니까요? 땡, 틀렸다 이놈. 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내 놈 눈알이다. 이 은큼한 놈. 너는 항상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구나. 죄송합니다요, 마님. 그래, 문제를 틀렸으니 품삯을 올려줄 수가 없구나. 아이고 마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내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따 밤에 아무도 몰래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내 방에 와서 내 몸에 있는 걸 한번 맞춰보거라. 그럼 또 다른 상을 줄 것이니라. 네?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둥글럽적하니 생겼고 가에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가운데는 촉촉한 것 말이다. 그렇게 그날 밤 삼봉이가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최봉달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만나러 갔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봉다리 아닌가?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술상을 차려왔는데 그런데 술상에는 김치와 나물 안주뿐이었고 고기가 없었다. 이런 먹을 게 무슨 풀떼기밖에 없구만.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봉달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옆에 있던 친구의 부인이 집이 가난하고 또 시골이라 평소 준비되어 있는 안주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멀리 있어서 갑자기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안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술은 많이 있으니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며 친구의 부인은 자리를 피하는데 이때 봉달의 눈에 뜰에 몇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게 보였다. 이보게 친구,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어디 가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네. 더군다나 친한벗이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저 없구먼. 그러니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푹 삶아 안주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두었다가 자네 반찬으로 하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놀라며 아니, 이 사람아, 여기는 시골이라 길이 험한데 말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겐가? 고기는 없지만 우리 마누라 김장솜 씨가 일품이니 그러지 말고 김치라도 많이 드시게.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저기 뜰에 널려있는 닭을 한 마리 빌려주면 돌아갈 때 그 닭을 타고 가면 되네. 하니 친구가 아이고, 이 친구야,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대신 말은 내가 장에 내다 팔어 살림에 보태 쓸 테니까 뜰에 있는 닭 한 마리 잡아서 줌세. 이 친구도 참 내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가? 어찌 닭을 타고 집에 간단 말인가? 그냥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라는 소리지. 내 닭값을 지불할 테니 걱정 말게. 하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허허, 자네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가? 내가 가난하다고 친구를 희롱하는 겐가? 이에 당황한 봉달이 아니, 내 말은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허허,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걱정 말게나.
그냥 우리 마누라 빌려줄 테니 타고 가시게. 웬만한 소나 말보다 편할 걸세.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양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졸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의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져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선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선비는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자주 가는 암자의 법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기로 하였다. 처사님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리 심란하십니까? 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 안으로 잠깐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 이쁘게 보던 사머리가 있지 뭡니까? 비에 젖은 그 옷 사이로 비치는 뽀얀 살결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구가 치솟아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머리도 평소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가서 1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잠시 머뭇하며 또 말하길.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이웃마을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는 외출 중이라 없고 그 부인만 있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려는데 또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 부인이 주는 술상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허, 처사님 이번엔 좀 큰 실수를 하셨군요. 그래도 반성하고 참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것은 10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또 말하길.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좀 출출해서 고기 좀 사려고 이서방집을 찾아갔는데 고기를 고르고 집에 가려는데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서방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이서방과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런 세상에나. 법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허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침 비가 오려고 하니 어서 제 방으로 드시지요.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 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밤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소.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이놈아, 우리 마누라도 아까워서 물었다 뱉었다 한단 말이야. 옛날 조정 대신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웃에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둘 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두 대감 모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였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모두 휘었다. 어느 날 머리가 검게 보이는 박대감이 허연 김대감을 보고 말하기를 나처럼 흰털을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셋째는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넷째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로 그래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김대감이 반박하기를 자네의 말은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으로 불효에 해당하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일세. 그리고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에 해당하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속이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거시기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에 따라 잡아가는 것이지 어디 머리털을 보고서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고 하던가? 이에 박대감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이 사람아, 만약 자네와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게 된다면 그 여인이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보이는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아니면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나. 응, 그래. 그 말은 그럴듯하네 그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길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저희 집으로 가셔서 또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박대감은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이에 김대감이 웃으며 말하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검더라도 자네의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보다는 무만한 내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옛날 어느 대감댁 안사람인 최부인은 마음씨가 곱고 인자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따르는 하인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최부인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월이를 보니 안색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예, 사월아, 잠깐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안 좋구나. 왜 그러느냐?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고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해서.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사타구니에 주먹만 한 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허나 점이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렇게 고민할 것까지 있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이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나도 가슴에 사마귀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사실은 점이 있어서 고민인 것보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놀리는 게 아닙니까? 칠복이도 놀리고 덕파리도 놀리고 얼마 전부터는 멍청한 돌쇠놈까지 저를 놀립니다. 아, 그렇구나. 남의 단점을 놀리다니 몹쓸 것들이구나. 가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설마 내 사마귀도 놀리는 것은 아니겠지? 내 이것들을 그냥 아주 요절을 내버려야 되겠구만. 흥분한 최부인에게 사월이가 주인마님, 그래도 대감마님께서는 안 보이는 큰 점은 복점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